코어하우스의 양기합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한 건설 견적 및 내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적 프로그램의 구성은 골조 프로그램, 마감 프로그램, 내역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골조, 마감, 내역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골조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골조에 관련된 물량 산출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기초, 기둥, 보, 슬라브, 공벽, 계단, 잡백은 주로 이런 것들을 산출을 하고요. 철근, 레미콘, 유로폼을 산출을 합니다. 마감 프로그램은 골조를 제외한 내부, 외부에 여러 가지 자재들을 산출을 합니다. 주로 내부, 조적, 계단, 외벽, 가설, 토공, 기타, 공사 등을 산출을 합니다. 내역 프로그램은 골조 프로그램과 마감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자료를 가지고 내역서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구성은 갑지, 원가계산서, 직계표, 내역서, 이리대가, 중기경비, 단가산출서, 물량표 등을 산출을 합니다. 견적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적은 크게 창호, 마감, 골조, 창호를 제일 먼저 산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감에 가서 내부를 산출을 하시고 또 외부를 산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골조에 가서 기초부터 잡배근까지 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호를 제일 먼저 산출을 하시고 마감을 먼저 뽑을 수도 있고 골조를 먼저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호와 마감, 골조가 끝나면 기타 공사, 전기, 설비, 부대 토목, 조경, 기타 공사 이런 것들을 산출을 합니다. 네, 마감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공사 작성, 공사 선택, 공사 복사 등 여러 가지 키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사 선택을 누르신 다음에 공사명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단독주택 신축공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업종은 건축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품목군은 가장 최신의 품목군을 저희가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 품목군은 주기적으로 새로운 품목군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자는 여기 적어주시면 되고요. 소속, 비교 이런 것들은 적어주셔서 공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공사가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그 공사 안으로 들어옵니다. 네, 마감 프로그램 내부로 지금 들어오시면 먼저 동관리 키가 있습니다. 동관리 키를 누르신 다음에 지금 아까 저희가 공사명을 단독주택 신축공사로 했죠. 그래서 이 공사 하위에 건물이 여러 동이 있을 때 그 건물을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단독주택 한 동이기 때문에 건물을 본관동 한 동으로 하겠습니다. 건물 명칭에 본관동을 쓰시고 엔터를 키시면 이 공사명 밑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여러 동이 있을 수 있죠. 그때는 건물의 여러 동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다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A, B, C 동이 있을 수 있고요. 건물도 본관동, 부속동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부속동이 있으면 부속동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건물의 신축공사 공사명 밑으로 부속동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본관동 한 동이기 때문에 부속동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관리에서는 주로 건물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는데요. 먼저 건물의 규모를 적용을 합니다. 지하층이 있으면 지하층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상층은
지상 몇 층이다 그거를 여기다 산출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옥탑방이 있으면 옥탑방을 여기에 또 적어주시면 됩니다. 건축 면적은 1층의 바닥 면적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30평 평으로 환산이 되고요. 연면적은 300제곱미터다. 그러면 평으로 90평이 산출이 됩니다. 이렇게 동관리에서는 건물의 이름과 그리고 건물의 규모 그리고 건축 면적, 연면적 등을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부 프로그램에서 주로 뽑는 창호, 내부, 조적, 계단, 외부, 가설, 토공, 철골, 기타, 집계 계산까지 이렇게 마감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뽑는 창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이제 자재 명칭과 개설을 주로 여기다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자재나 그 실의 여러 가지 치수들을 여기에 산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사이즈, 둘레, 면적 이런 것들을 여기서 산출을 합니다. 높이 이런 것들. 다른 것도 다 비슷합니다. 구성이 대부분 다 비슷하죠. 그렇게 산출을 하시고요. 요 치수를 산출하는 거는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렉트 캐드 산출을 이용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선택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면적이나 둘레 이런 것들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세 번째 요쪽에서는 건축 자재나 아니면 그 실에 대해서 물량 산출을 할 때 여러 가지 자재들이나 공정들을 불러와서 여기에서 산출을 하는 그런 존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품목 선택과 모듈 재료 키가 있습니다. 품목 선택이라는 거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품목 선택. 품목 선택은 쉽게 말해서 그 자재나 공정을 여기서 찾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포털에서 어떤 검색을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필요한 자재나 공정을 입력을 하시고 그거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벽돌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벽돌을 치시면 벽돌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크게 검색존과 그 다음에 1위 대가 자재 그리고 환산을 해주는 이 두 번째 존이 있고요. 세 번째 존은 이 산출을 한 거를 적용을 해주는 그런 존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산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존으로 나눠집니다. 여기 산출은 시작품명으로 산출을 검색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포함품명으로 산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품명은 요 벽돌로 시작하는 품목들이에요. 그리고 포함품명은 벽돌이 그 중간에 그 포함된 그런 검색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에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서 적당한 것을 적용을 해주시면 클릭하시면 밑에 하위에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 여기서는 이제 1위 대가로 찾을 수가 있고요. 1위 대가는 이렇게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값만 있는 게 있습니다. 자재값은 말 그대로 자재값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재값만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실제 산출을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듈 재료가 있습니다. 모듈 재료. 모듈 재료는 저희가 품목 선택으로 찾은 자료들을 모듈로 묶어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산출을 할 때 모듈 재료를 들어가서 품목 선택에서 일일이 자재를 하나씩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이렇게 모듈 재료를 등록을 해놓고 한 번에 불러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알루미늄 창호를 산출을 한다 그러면 알루미늄 창호에 관련된 모듈 재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등록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 그래서 나는 알루미늄 창인데 미석이 창, 단열, 로이 24mm, 창틀 규적 3.0m 이하의 알루미늄 창호를 산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클릭을 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세 번째 존에서는 품목 선택과 모듈 재료가 가장 많이 쓰이고 중요하다. 그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실제 프로젝트를 산출을 해보면서 견적 작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